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녹초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한때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해로운 기운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불에 데이고 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해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온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할 것인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나의 평화를 지켜내는 7가지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안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긋는 보이지 않는 선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고 심지어 불친절한 행동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타인과 잘 어울리고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친절과 관용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희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리하게 되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감정, 혼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다가 결국 기진맥진하고 분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계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문입니다. 경계는 이것은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희생에서 오는 탈진과 분노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관계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가? 어떤 행동이 나의 선을 넘는 것인가? 나는 어디서, 그리고 왜 무리하는 경향이 있는가? 내 삶에서 누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주고 또 누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가? 이렇게 명확해졌다면 이제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항상 그가 편한 시간에만 만날 수는 없다고 알리는 것, 동료에게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부정적인 말과 드라마를 즐기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에 굳이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울 때는 길게 설명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못할 것 같아, 또는 정말 그러고 싶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신 그냥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또는 그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죄책감 없이, 과도한 설명 없이 그저 단순하고 단호한 표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설명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협상의 여지를 줍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그 허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시험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당화하지 않고 당신의 경계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의 안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발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보통 당신에게 경계가 없었을 때 이득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저항과 죄책감 공격을 예상해야 합니다. 너 변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용납했던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는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가장 강하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 적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항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책감 없이, 사과 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버튼을 누르고 혼돈을 만들고 드라마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해로운 사람들은 마치 낚시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수동적 공격적인 말, 조종, 죄책감 유발, 또는 노골적인 도발과 같은 미끼를 던지고 당신이 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낚아챕니다. 만약 당신이 방어적으로 나오면 그들이 이긴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비틀고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만들며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이긴 겁니다. 이제 그들은 희생자 역할을 하며 당신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그들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사람들은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을 계속 유지시켜줄 당신의 반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좌절감,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끼는 종종 교묘하고 계산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뒤틀린 칭찬 같은 것 말입니다. 어머, 웬일로 일을 제대로 했네. 또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 내가 너무 바쁘니 이 힘든 일은 나 혼자 어떻게든 해봐야겠지 책임을 전가하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날 화나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심지어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의 불안을 증폭시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 미끼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임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욕, 모든 도발, 모든 죄책감 유발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십시오.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과 싸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알았어. 흥미롭네와 같은 최소한의 반응은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격해진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나는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매우 강력한 행동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흥미를 잃습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주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매달릴 것이 없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게임보다 당신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말에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로운 사람이 당신에게 미끼를 던지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의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연민을 가지고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때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해로운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참고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무관심으로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는 것. 하지만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연민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누군가를 아끼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고치거나 치유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처럼 흡수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나 원망, 죄책감 없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이 그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믿기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공감하면서도 그들로 인해 더 이상 소진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들의 에너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과 진심을 유지하면서 놓아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치유에 책임이 없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성장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둘째, 죄책감 없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거리를 둔다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거나 그들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계는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마무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우리는 종종 떠나기 전에 극적인 대화나 마지막 설명,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이유를 이해할 필요도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넷째,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을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어둘 뿐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멀리서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세요. 그들이 평화를 찾기를 바라지만 그 평화를 주는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이 죄책감 대신 우아하게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연민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에 떠나겠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의 치유법을 찾기를 바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궁극의 지혜는 바로 근본적인 자기인식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는 논리나 대립, 심지어 경계 설정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자기인식이란 당신의 감정,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그리고 관계 속 당신의 패턴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가혹할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만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당신의 초능력이자 궁극의 방패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인 자기인식을 개발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 조종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해로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녹초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한때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해로운 기운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불에 데이고 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해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온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할 것인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나의 평화를 지켜내는 7가지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안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긋는 보이지 않는 선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고 심지어 불친절한 행동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타인과 잘 어울리고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친절과 관용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희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리하게 되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감정, 혼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다가 결국 기진맥진하고 분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계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문입니다. 경계는 이것은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희생에서 오는 탈진과 분노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관계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가? 어떤 행동이 나의 선을 넘는 것인가? 나는 어디서, 그리고 왜 무리하는 경향이 있는가? 내 삶에서 누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주고 또 누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가? 이렇게 명확해졌다면 이제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항상 그가 편한 시간에만 만날 수는 없다고 알리는 것, 동료에게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부정적인 말과 드라마를 즐기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에 굳이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울 때는 길게 설명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못할 것 같아 또는 정말 그러고 싶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신 그냥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또는 그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죄책감 없이, 과도한 설명 없이 그저 단순하고 단호한 표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설명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협상의 여지를 줍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그 허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시험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당화하지 않고 당신의 경계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의 안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발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보통 당신에게 경계가 없었을 때 이득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저항과 죄책감 공격을 예상해야 합니다. 너 변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용납했던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는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가장 강하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 적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항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책감 없이, 사과 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버튼을 누르고 혼돈을 만들고 드라마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해로운 사람들은 마치 낚시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수동적 공격적인 말, 조종, 죄책감 유발 또는 노골적인 도발과 같은 미끼를 던지고 당신이 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낚아챕니다. 만약 당신이 방어적으로 나오면 그들이 이긴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비틀고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만들며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이긴 겁니다. 이제 그들은 희생자 역할을 하며 당신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그들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사람들은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을 계속 유지시켜줄 당신의 반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좌절감,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끼는 종종 교묘하고 계산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뒤틀린 칭찬 같은 것 말입니다. 어머, 웬일로 일을 제대로 했네. 또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 내가 너무 바쁘니 이 힘든 일은 나 혼자 어떻게든 해봐야겠지 책임을 전가하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날 화나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심지어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의 불안을 증폭시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 미끼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임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욕, 모든 도발, 모든 죄책감 유발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십시오.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과 싸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알았어. 흥미롭네 와 같은 최소한의 반응은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격해진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나는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매우 강력한 행동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흥미를 잃습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주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매달릴 것이 없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게임보다 당신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말에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로운 사람이 당신에게 미끼를 던지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의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연민을 가지고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때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해로운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참고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무관심으로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는 것. 하지만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연민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누군가를 아끼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고치거나 치유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처럼 흡수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나 원망, 죄책감 없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이 곧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믿기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공감하면서도 그들로 인해 더 이상 소진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들의 에너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과 진심을 유지하면서 놓아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치유에 책임이 없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성장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둘째, 죄책감 없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거리를 둔다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거나 그들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계는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마무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우리는 종종 떠나기 전에 극적인 대화나 마지막 설명,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이유를 이해할 필요도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넷째,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을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어둘 뿐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멀리서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세요. 그들이 평화를 찾기를 바라지만 그 평화를 주는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이 죄책감 대신 우아하게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연민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에 떠나겠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의 치유법을 찾기를 바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궁극의 지혜는 바로 근본적인 자기인식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는 논리나 대립, 심지어 경계 설정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자기인식이란 당신의 감정,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그리고 관계 속 당신의 패턴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가혹할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만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당신의 초능력이자 궁극의 방패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인 자기인식을 개발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 조종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해로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녹초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한때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해로운 기운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불에 데이고 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해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온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할 것인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나의 평화를 지켜내는 7가지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안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긋는 보이지 않는 선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고 심지어 불친절한 행동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타인과 잘 어울리고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친절과 관용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희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리하게 되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감정, 혼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다가 결국 기진맥진하고 분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계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문입니다. 경계는 이것은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희생에서 오는 탈진과 분노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관계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가? 어떤 행동이 나의 선을 넘는 것인가? 나는 어디서, 그리고 왜 무리하는 경향이 있는가? 내 삶에서 누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주고 또 누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가? 이렇게 명확해졌다면 이제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항상 그가 편한 시간에만 만날 수는 없다고 알리는 것, 동료에게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부정적인 말과 드라마를 즐기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에 굳이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울 때는 길게 설명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못할 것 같아 또는 정말 그러고 싶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신 그냥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또는 그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죄책감 없이, 과도한 설명 없이 그저 단순하고 단호한 표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설명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협상의 여지를 줍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그 허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시험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당화하지 않고 당신의 경계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의 안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발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보통 당신에게 경계가 없었을 때 이득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저항과 죄책감 공격을 예상해야 합니다. 너 변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용납했던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는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가장 강하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 적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항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책감 없이, 사과 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버튼을 누르고 혼돈을 만들고 드라마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해로운 사람들은 마치 낚시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수동적 공격적인 말, 조종, 죄책감 유발 또는 노골적인 도발과 같은 미끼를 던지고 당신이 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낚아챕니다. 만약 당신이 방어적으로 나오면 그들이 이긴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비틀고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만들며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이긴 겁니다. 이제 그들은 희생자 역할을 하며 당신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그들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사람들은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을 계속 유지시켜줄 당신의 반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좌절감,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끼는 종종 교묘하고 계산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뒤틀린 칭찬 같은 것 말입니다. 어머, 웬일로 일을 제대로 했네. 또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 내가 너무 바쁘니 이 힘든 일은 나 혼자 어떻게든 해봐야겠지 책임을 전가하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날 화나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심지어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의 불안을 증폭시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 미끼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임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욕, 모든 도발, 모든 죄책감 유발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십시오.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과 싸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알았어. 흥미롭네와 같은 최소한의 반응은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격해진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나는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매우 강력한 행동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흥미를 잃습니다. 그들은 혼돈을 원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주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매달릴 것이 없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게임보다 당신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말에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로운 사람이 당신에게 미끼를 던지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의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연민을 가지고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때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해로운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참고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무관심으로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는 것. 하지만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연민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누군가를 아끼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고치거나 치유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처럼 흡수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나 원망, 죄책감 없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이 그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믿기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공감하면서도 그들로 인해 더 이상 소진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들의 에너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과 진심을 유지하면서 놓아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치유에 책임이 없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성장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둘째, 죄책감 없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거리를 둔다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거나 그들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계는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마무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우리는 종종 떠나기 전에 극적인 대화나 마지막 설명,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이유를 이해할 필요도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넷째,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을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어둘 뿐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멀리서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세요. 그들이 평화를 찾기를 바라지만 그 평화를 주는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이 죄책감 대신 우아하게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연민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에 떠나겠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의 치유법을 찾기를 바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궁극의 지혜는 바로 근본적인 자기인식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는 논리나 대립, 심지어 경계 설정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자기인식이란 당신의 감정,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그리고 관계 속 당신의 패턴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가혹할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만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당신의 초능력이자 궁극의 방패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인 자기인식을 개발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 조종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해로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녹초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한때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해로운 기운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불에 데이고 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해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온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할 것인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나의 평화를 지켜내는 7가지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안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긋는 보이지 않는 선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고 심지어 불친절한 행동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타인과 잘 어울리고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친절과 관용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희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리하게 되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감정, 혼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다가 결국 기진맥진하고 분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계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문입니다. 경계는 이것은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희생에서 오는 탈진과 분노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관계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가? 어떤 행동이 나의 선을 넘는 것인가? 나는 어디서, 그리고 왜 무리하는 경향이 있는가? 내 삶에서 누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주고 또 누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가? 이렇게 명확해졌다면 이제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항상 그가 편한 시간에만 만날 수는 없다고 알리는 것, 동료에게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부정적인 말과 드라마를 즐기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에 굳이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울 때는
길게 설명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